Today's Baseball. 자, 오늘 Today's Baseball 요약 정리 한번 가봅시다. 네, 리얼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회장 양현종 선수가 선출이 됐습니다. 기획특집 무쇠팔 최동원과 선수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찬호한테 왜들 이래? 리얼글러브라는 것을 좀 알아볼까요? 네, 리얼글러브라는 것은 2013년부터 매년 12월 1일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입니다. 기존 명칭은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로서 KBO 리그 소속 전체 프로야구 선수들이 직접 수상자를 투표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수비에 초점을 두고 있죠. 선수협 자체에서 개발한 수익지표와 선수단 투표를 합산하여 수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MLB 골든글러브에 더 가까운 상이다. 우리나라의 골든글러브는 뭐 팀 기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MLB와는 조금 다른, MLB 골든글러브는 좀 다른 느낌이 있지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선수협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리얼글러브 수상자 선정 기준은요, 포지션별 수비 이닝 기반으로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선발 투수, 포수, 내야수 부분은 수비 이닝 상위 5명 후보를 두고요, 외야수는 수비 이닝 상위 9명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 투수는 홀드와 세이브 부분 각각 최다 이닝 상위 3명이 후보에 오릅니다. 자, 또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리얼글러브 선발 투수 부분입니다. 후보로는 곽빈, 김광현, 박세웅, 양현종, 원태인이 있었는데, 자, 수상자는 양현종 선수였습니다. 자, 대투수 양현종, 이번에 올해 상당한 많은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O 리그 역대 두 번째 최연소 통산 170승. 이건 두 번째고요. 4월 25일 날 그쪽 키움전에 역시 그 키움이 이번에 기록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KBO 리그 역대 두 번째 2,400이닝 두산전에서 세운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KBO 리그 역대 두 번째 최연소 2,083진. 그 다음에 KBO 리그 역대 최초 400번째 선발 등판을 했다. 400번째. 어마무시한 내구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양현종은. 자, 최다 탈삼진 신기록 2049개. 4월 21일 날 롯데전 윤동희한테 세운 기록입니다. 2024년 말 통산 탈삼진 1위 2076개다. KBO 리그 최초 10시즌 연속 170이닝.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앞으로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13대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회장이 됐습니다. 리얼글러브 시상식도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2026년까지 ABS 존 의견 조율, 2025년 시행 피치 클럭 같은 거라든지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실행, 저연차, 저연봉, 선수 처우 개선 등이 좀 문제 해결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지요. 또 아시아 쿼터 제도 또 뭐 도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양현종 임기 내에 그런 것들이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미 수면으로 올라왔고 이제 실행 여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리얼글러브 구원 투수 부분입니다. 김민, 김상수,
노경은, 김택현, 박영현, 주연상인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요즘 뭐 김택현, 이 친구는 뭐 신인상뿐만 아니라 구원투수 부분에서도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자, 포수 부분입니다. 포수는 지금까지 뭐 보시다시피 후보는 박동원, 강민호, 김영준, 이지영, 장성우 등이 있습니다. 강민호와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뭐 양의지가 양대 산맥이었는데 올해는 LG의 박동원이 포수상을 받았습니다. 자, 또 한번 봐볼까요? 릴루수 부분입니다. 릴루수는 뭐 고명준, 나승엽, 양석환, 이우성, 최주환이 있는데 좀 이우성이 뭐 일루수로 돼 있다는 거 좀 우리가 조금 이우성이 과연 내년에도 일루수가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루수상 나승엽을 받았습니다. 나승엽, 자이언츠의 나승엽. 이번 상들 리얼 야구 이거는 리얼 글러브는 뭐냐면 선수들이 투표를 해서 준 거거든요. 이루수 부분은 강승호, 고승민, 김선빈, 김혜성, 신민재 선수입니다. 자, 이루상에는 김선빈이 탔습니다. 자, 3루수 부분 볼까요? 3루수는 김도영, 노시환, 문보경, 최정, 황재균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 역시 황재균이 3루수상을 탔는데 이제 보직 변경이 되겠죠. 이우선 뭐 3루수에 이제 시구중이 왔기 때문에 본인도 그 수상 소감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1루수로 가지 않을까, 1루수에서 뵙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루수 부분입니다. 김도영, 노시환, 3루수 부분 또 아까 했었는데 또 들어가 있네. 유격수 부분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유격수 부분입니다. 유격수 부분에 박찬호입니다. 저거 아이고야, 저거 추정을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자, 바꿔볼게요. 외야수 부분입니다. 배정대, 권희동, 박혜민, 구자욱, 김지찬, 정수빈, 최지훈, 한유섬, 홍창기가 후보에 올랐었어요. 유격수 부분은 제가 수정을 좀 해야 되겠군요. 자, 외야수에 박혜민이 탔습니다. LG에. 자, 그 다음에 정수빈이 외야수상을 또 수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홍창기가 또 외야수상을 탔습니다. 자, 베스트 키스톤 콤비상이라고 리얼글러브, 즉 마구마구에서 주는 상입니다. 박찬호, 김선빈, 오지환, 신민재, 김주원, 박민우, 박승욱, 고승민, 박성환, 박지환, 이렇게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역시 베스트 키스톤 콤비상은 박찬호와 김선빈이 수상을 했습니다. 자, 베스트 배터리상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삼성의 원태인, 강민호, LG 트윈스의 임창규, 박동원, LG 트윈스의 손주영, 박동원, KT 위즈의 엄상백, 장성우, SSG 랜더스의 김광현, 이지영이 있었습니다. 베스트 배터리상은 임창규, 박동원이 LG 트윈스 소속의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야구 팬스 초이스상은 뭐냐면 팬들이 투표기간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컴투스 프로야구 유저 42,282명을 상대로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상자가 바로 팬스 초이스, 한마디로 팬이 선택한 사람이다. 김도영 선수가 됐습니다.
유저 42,282명 중 31,111표 11표로 초대 수상을 했습니다. 압도적이죠. 자, 리얼글러브 올해의 선수상입니다. 올해의 선수상은 김도영이 수상을 했습니다. 자, 김도영이 63.7% 압도적 득표율입니다. 그래요. 나눠 먹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2024년 김도영 수상일지를 한번 봐볼까요? 조화제약 오늘 있었죠. 조화제약 월간 MVP가 3월, 4월, 7월에 있었고, 리얼글러브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 팬스 초이스상, 제12회 프로야구 은퇴 선수의 날에서 최고의 선수상도 받았고요. 동아스포츠 대상에서 올해의 선수상, 조화제약 프로야구 대상 오늘 있었죠. 거기서 대상, 올해의 팬덤 플레이어상, 팬캐스트 셀럽 인기상, 뭐 이렇게 꼭 이렇게 굳이 이렇게 영어식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 타자상, 오히려 이런 것도 팬캐스트 셀럽 인기상, 이건 뭐야 그냥? 뭐지 이게? 뭔 상이에요? 참, 네이밍을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영어 쓰면 다 좋은 줄 아는 건가? 자,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1구상은 그 야구인들의 모임입니다. 라떼님 오셨습니다. 왔어. 자, 양현종이 제13대 사단법의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장 취임을 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2026년까지인데요. 1천여 명의 프로야구 선수를 대표해 중책을 맡았다. 동료들께 감사하다.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선배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양현종 이 회장에 선출될 때는 후보가 있습니다. 후보는 연봉 랭킹 상위 20위, 상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선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데 양현종 선수가 연봉이 과연 지금 현재 몇 위일까요? 10위도 안 돼요. 10위 바깥입니다. 10위 밖입니다. 10위 밖이에요. 왜냐하면은 양현종 같은 건 1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 개념보다는 좀 단연 계약식으로 그냥 조금씩 들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의 총 연봉 아마 2025년 내년 끝나고 그 FA 때도 아마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KPBPA 한국 프로야구 선수 협회에 대해 알아볼까요? 협회 개요를 좀 알아볼게요. 사단법인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최동원 선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선수들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복지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이다. 또한 국내 프로야구 구단과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리그 개최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내 야구 인프라 발전을 통해 국내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줄여서 선수협이다. 통칭 선수협입니다. 선수협입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2013년 7월 법인화, 즉 사단법인화가 됐습니다. 우리 아호 트윈스 은진이 오셨습니다. 이철업님도 오시고요. 자, 최동원 선수를 보고 있네요. 103승 74패 26세이브 방어율 2.46 탈삼진 1019개 1983년 프로를 데뷔했고 1990년 삼성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시가 10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실업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에서의 선수 생활은 짧은 편입니다. 84년과 이제 그 롯데가 2번 우승을 했는데 84년 우승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1차전 한국 시리즈 최초의 완봉승이 있었습니다. 김시진 4대 0이었습니다. 3차전 9이닝 2실점 완투승을 했는데 권영호 선수였습니다. 3대 2승이었고요. 자, 5차전 8이닝 3실점 완투패입니다. 완투패. 권영호, 김일용에게 2대 3 패배를 당합니다. 6차전 5이닝 무실점승 롯데 선발 이모균에게 이모균이었는데 롯데 선발 이모균이 5회까지 던지다가 최동원으로 교체됩니다. 김시진이 8이닝 6실점 완투패를 해서 6대1 승을 하게 됩니다. 7차전은 9이닝 4실점 완투승을 했어요. 김일용이 6대4 김일용 상대로 해서 6대4 승을 하게 됩니다. 총 40이닝 투구 총 40이닝을 투구를 했고요. 4승 1패. 전년도 최하위 팀이 우승은 최초이자 마지막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출전이죠. 1차전, 그다음에 하루 쉬고 3차전, 5차전, 6차전, 오늘 던지고 6차전, 7차전. 그래서 총 40이닝 투구를 해요. 총 40이닝. 우리 LG 이야기요. 지금 선수협 이야기이기 때문에 LG는 강병규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강병규가 선수협 제일 깽판친 놈이거든요. 자, 늘 낮은 시선으로 무쇠팔 최동원 1958년 5월 24일 부터 2011년 9월 대장암으로 어떻게 보면 생을 마감을 했죠. 어느 날 최동원은 변변하지 못한 밥을 먹고 있는 2군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 생각 없이 늘 고기 반찬을 먹던 자기 밥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충격이었다. 관계자들에게 최동원은 물었다. 그러자 대답이, 쟤들은 2군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버지 최윤식 씨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보이네요. 어둠의 80년대 정치적 이유 노사분규가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시위 군중 속에서 최동원을 발견한 행인이 최동원 선수가 아니냐고 묻자 예, 최동원 선수 맞죠? 최동원 맞습니다. 하고 태연하게 시위에 참석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최윤식 씨 6.25 참전 용사십니다. 프로야구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동원아, 너만 잘 먹고 잘 사면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다. 모두가 같이 잘 살아야 한다. 너는 슈퍼스타이니 내가 나서면 구단에서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너를 지지해 줄 것이다. 1988년 최동원은 아버지 최윤식 씨와 함께 프로야구 선수협회 창단을 시도한다.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최동원의 사비에서 나왔다. 이때 당시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노무현 문재인 그 변호사무소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문재인과 노무현 변호사가 이 선수협을 구성하는 법률적인 자문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최동원이 은퇴 이후에 시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낙선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꼬마민주당 기호 2번으로 출마를 합니다. 트레이드가 일어나죠. 구단들의 회방, 미온적인 선수들, 녹록치 않은 사회적 분위기, 선수의 창단은 불발이 된다. 후폭풍이 거셌다. 1988년 11월 말 롯데 최동원, 오명록, 김성현과 삼성 김시진, 전용권, 오대석, 허규용
다음 달 롯데 김명철과 삼성 장효재의 5대4 보복성 트레이드가 추진됩니다. 삼성 최동원은 누적된 혹사, 후유증으로 빠르게 에이징 커브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고향팀으로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이 그를 은퇴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 32살 은퇴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많은 프로야구단들에서 최동원을 코치를 하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한화의 2군 코치로 들어가게 되죠. 한화. 그래서 한화의 2군 코치가 되는데 나중에 최동원이가 사망을 하자 한화에서 그의 추도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화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롯데 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한화에서 하느냐? 우리 롯데의 선수인데. 최동원상 여러분들 최동원의 백넘버가 11번이지 않습니까? 영구 결번도 한참 지나고 나서야 백넘버 11번을 롯데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만큼 최동원은 롯데에서 철저히 외면을 받았고 롯데가 미온적인 행동, 최동원을 영구 결번하는 것도 미온적이었고 최동원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크게 그런 큰 협조를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최동원은 이런 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인 생각이 컸기 때문에 선수협이라는 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거지요. 2000년 시즌 종료 후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난항이 거듭됩니다. 왜냐하면 1988년에 시도를 했다가 1차 선수협 파동, 2차 선수협 파동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합니다. 선수협이 만들어지려고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단이 회방을 놓습니다. 정치권 및 노동계의 개입으로 선수협이 KBO에게 승인을 얻어 출범하게 됩니다. 2013년 7월 법인화가 되었고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군, 2군 관계없이 최저 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선수 명단에 들어간 경우에는 최대 연봉 1군 선수 명단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1군 선수 명단에 들어가는 경우 최대 연봉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선수협은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선수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사업자가 노동자냐라는 법률적 해석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택배 회사의 그 택배원들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로서 인정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한참 우리가 사회적인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노조로서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선수 계약, 트레이드 방출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나 미국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정식 노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박찬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우리나라의 선수협회는 즉 최동원 선수의 노력이 그것이 씨드가 돼 씨앗이 돼서 지금의 그나마 선수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 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동원을 물론 우리가 위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최동원을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다 라기보다는 최고의 프로야구인이다. 최고의 프로야구인이다. 저는 최동원 선수를 제일 존경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선동열보다도
최동원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는 자기를 희생하게 하면서 프로야구 선수들을 후생이라든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불살랐던 그런 인물이죠. 비근한 예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지금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오래된 선수라 지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는데 백넘버 10번인 롯데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대호죠. 이대호도 선수협회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대호는 최동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선수입니다. 지금 이대호가 아주 그럴싸하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왔는데요. 물론 무혐의로 풀려는 났습니다만은 한때 선수협 항공비가 2,600만 원이던 시절에 3배가 돼서 8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좀 꽤 많은 금액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항공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지요. 개인 통장. 그러면서 관례였다, 몰랐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제일 또 그 선수협회 측면에서 물론 이호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크나큰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호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상당히 꺼려하고 있지만은 선수협회에서의 이호성은 정말이지 지금까지 온 선수협회장 어느 그 선수협회장들보다도 크나큰 업적을 남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수협회가 이호성 전과 이호성 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호성 선수가 있으면 이호성 협회장이 되면서 선수들의 그나마 못 누렸던 것들 조금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 물론 크게 잘못된 거죠. 그거 하나로 난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있었다라는 것은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겠죠.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든글러브 욕심몰이에 속상한 기아 박찬호. 상 바라지 않아. 시상도 참석도 고민 중이랍니다. 2024년 KBO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분 유력 수상자로 꼽히는 박찬호가 대외적으로 트로피에 욕심내는 선수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서운함. 그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상을 받고 싶지 않다. 시상식 참석도 고민 중이다. 왜 이럴까요? 선수를 갖다가 왜 이렇게 잡아제낄까요? 더더군다나 같은 팀의 팬들이 네 맞습니다. 예, 트윈스 이게 될 일인가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박찬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만한 유격수가 어디가 있다고? 선수가 이 정도 고민을 해요.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상을 받고 싶지 않다. 시상식 참석도 고민 중이랍니다. 네? 고민 중이랍니다. 이번에 리얼글러브에서 수비 부분만을 두고 수비상을 받았어요. 수비상을 받았어요. 지난해 초대 트로피 오지환이 공동수했는데 올해는 혼자서 시상대에 올랐어요. 이게 작년도 받고 올해도 받았는가 보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죠? 다음 달 예정된 골든글러브를 타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다는 이미지가 속상하답니다. 골든글러브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시즌 중에 경기를 마치고 질문이 들어오면 타면 좋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왜 그러죠? 왜 그래?
뭐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타 팀에서 뭐라고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어. 우리는 그 기아는 기아 팀 내에서 난리야 난리. 뭐 하는 거죠? 응?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러려면은 내년에 FA니까 박찬호 보내. 박찬호 보내면 되지. 그리고 타팀에서 아주 난리 치는 거, 뭐 활약하는 걸 봐야 뭐 정신을 차리려나? 야, 찬호야, 마음 속상해지 말고 가. 그래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도 않는 팀에 있어서 뭐 하겠니? 가. 내년에 FA 꼭 엄청난 금액 받아서 가. 알았지? 찬호야? 저는 가라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뭐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도영의 유격수? 김도영 유격수를 해야든 미친 애들 아니에요? 미친 애들 아니냐고. 김도영이 유격수로 갔으면은 올해같이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요? 이종범 선수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이종범 선수 때와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이종범 선수 때와 지금에 보면은 144경기야. 144경기. 경기수 차이부터 엄청납니다. 경기수 차이부터. 그리고 요즘 기온이 그때보다 상당히 높아서 이상기온에서 여름 기온이 더 높아요. 체력 소비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근데 거의 전 경기를 띄워주는 선수, 그리고 이런 선수를 갖다가 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지? 자, 그러면서 김도희가 이런 배경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유격수로 간다? 지금의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네? 야, 나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왜 도영이는 메이저리그 가야 되니? 응? 3루수로 가는 것보다도 유격수로 가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응? 그러니까 김도영이 유격수로 가야 되니까 너는 이쪽 해야 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범호도 인정하지 말아야지. 각 팀에서 포지션을 이렇게 결정낼 수 있는 사람은 감독이죠. 감독과 단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범호 욕해야지. 왜 이범호한테 김도영 유격수 안 시켜주니까 뭐라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타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왜 우리 팀의 유격수라든지 우리 팀의 박성환이라든지 이런 친구 선수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같은 팀 내에서 박찬호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찬호야, 마음고생하지 말고 FA 대박 터뜨려서 제발 좀 가. 그래가지고 네 행복 찾아. 하여튼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컨텐츠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 잘할 수 있겠죠? 응원의 마음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조태꾸알.